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려는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형무님, 사실 뭐 고령화가 계속되고 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워낙 안 나다 보니까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루려는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이런 형태의 상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역모기지론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소유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신 내가 이제 담보를 맡기면서 뭐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일단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달이 연금식으로 받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어떤 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는 것이요. 나중에 그 집을 매각한 다음에 기존에 받은 돈을 빼고 이제 배우자라든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것이고요. 받을 수급 연령이 60세고 뭐 60세. 주택이 한 채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조건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현재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가입 현황을 보면 이게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에 대한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집 한 네. 채는 물려줘야 된다라고 네. 해서 뭐 실패작이다, 우리나라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주택연금자 가입자가 급증을 해서 최근 통계, 지난 9월 말 현재를 봤더니 예. 6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6만 거의 8천 7, 명이요? 8명 정도가 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평균 나이를 보니까 72세 정도. 72세. 그다음에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집을 맡기면서 예. 수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집을 이 주택연금에 들었느냐? 약 한 2억 9천, 그러니까 3억 원대 정도네요. 정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게 현재 주택연금의 가장 최근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월 지급금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만약 60세에 시가 9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만 60세 시가 9억이면은 꽤 많이 받는 거의 상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만 60살에 시가 9억에 가입했다 그러면 180만 원 정도? 아, 그렇네요. 예, 거의 한 179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데 예.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60세에서 네. 55세로 수급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수급 연령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받는 기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수는 조금 줄어들어서 만약에 55세에 저 9억짜리, 시가 9억짜리를 적용하면 예. 매달 한 130만 원 정도를 130만 원. 그래도 큰 돈이죠. 그렇죠. 연금으로는요. 네, 예, 연금으로 수령할 수 매달 있을 것 들어오는 같고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주택연금 그 수령액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에 의해서 좀 고려가 지금도 되는 좀 것 나와 같아요. 있는 결정이 네,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혹시 주택 가격 말고도 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좀 이게 예리한 질문이고 예. 이걸 좀 어렵지만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고려할 사항이 꽤 됩니다. 네. 우선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집 비싸면 네. 많이 받겠죠. 들어요. 그러니까 첫 많이 번째가 이제 들어요. 집값이 굉장히 많을 그렇죠. 텐데 두 번째 기대 수명을 또 적용을 합니다. 네. 이게 기대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 특히 우리 사회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월 늘어나죠. 지급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내가 받는 연금 액수는 또 줄어들게 된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도 보셔야 돼요. 네.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 쪽에서는 이게 대출이자 기회비용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집값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얼마나 오래 사는 기대 수명 그리고 당시의 금리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려하는 것이 이 매연 1회에 집값 상승률을 이제 교체해서 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중장기 집값 예. 상승률. 이것도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또 하나의 변수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령액이 혹시 뭐 해마다 달라질 수도 해마다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미세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군요. 일단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네. 그만큼 월 들어오는 이제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네. 낮추면
이제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낮추려는 걸까요? 그리고 또 지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도 왜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60세에서 55세로 낮추려고 하느냐? 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정부의 큰 복지제도의 방향이 담겨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현재 63세에서 65세에 수령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국민연금 고가를 고려한다면 이제 67세 더 늦어질 수도 이후까지도 있다. 늦어지면 더 늦어질 겁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 사회의 퇴직 연령은 너무 안타깝게도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53세, 52세라고 하면 52세에 퇴직을 했다.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는 게 한 15년 가량이 그렇죠. 소득이 없는 상태로 예, 가는 그거를 거죠. 이제 소득 절벽, 소득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복지 비용은 더 커지니까 그렇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라라고 해서 주택연금이라는 걸 55세로 땡겨 놓으면 예. 이걸 활용해서 뭐 노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입 연령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네. 보니까 주택 가격 범위도 좀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보니까 시가 한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공시 가격 9억으로 바뀌는 방안도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이제 이 대목부터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네. 현재 예. 이걸 하고 있는 게 주택금융공사여서 주택금융공사법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조건은 예. 시가 9억입니다. 시가 9억. 예. 이거를 공시가 9억으로 바꾸게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시가 기준으로는 13억, 13억 정도. 예, 뭐 경우에 따라 12억에서 14억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3억 갖고 집 한 채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다 예, 말씀이시죠. 이제 5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법을 고친다. 이거 역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인적으로 최대한 은퇴 설계,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부동산 가격, 또 이제 앞으로 대거 은퇴하게 될 그렇죠. 은퇴 연령대 나이대를 보면 이 개정도 아마 큰 무리 없이 현재 시가 9억에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9억으로 보시는 거구나. 이루어질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뭐 그밖에 좀 법 개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자가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제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식의 용인 하에 그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집 팔아가지고 남은 돈 받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방식인데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명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이런 개정도 지금 함께 발의가 된 자동 것으로 승계되도록. 자동 승계되도록 그런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택연금 지금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네.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입 선택하는 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팁이나 조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가입하라는 선택을 했다면 예. 쪽인데요. 집값이 뭐 아직도 더 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있지만 예. 그래도 거의 지금 최고 꼭지의 영역에 와 있고요. 또 기대 수명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그러겠죠. 늘어났지 줄어들 줄어들지 가능성은 않을 것 떨어지고요. 금리 부분이 약간 엇갈리기는 한데 뭐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도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 금리도 하반경에서 더 떨어질 조짐이 별로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하고 이제 주택금융공사 쪽에서는 이 중장기 집값 상승률을 계속 떨어뜨려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정을 했으면 현재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에 신청을 하시면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시점에 딱 적용이 되는 측정돼서 거군요. 받은 돈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내후년에 집값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다면 빨리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